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가 동아쌤입니다. 학습 용어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보면서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교육학과 이제 다니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특별하게 교육에 대해서 전공하지 않고 아이들만 이제 공부방에서 가르치거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남겨놓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옆에 있는 학생하고 딱 맞습니다. 투선백과의 동기부여라고 나와요. 이거 읽어주세요. motivation. 모티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기, 움직이는 기회를 붙여서 수여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네. 움직임의 기회,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정체를 낳고 움직일 때는 불안이 있으면서 변화를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이 있죠. 그렇죠. 자, 요약. 생활체에서 공부방이나 학교에서 그 활동을 하라고 분위기를 교환해서 환기시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야, 이게 아니라 이걸로 교환해야 돼. 하고, 환기시킨 다음에 이걸 또 유지시켜. 그러니까, 이 변화시킨 다음에 유지시키는 것까지. 네. 다시 돌아오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던 애들 공부를 하게 시켜. 그걸 유지시키면서 그 공부한 활동 패턴을 통제해서 컨트롤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기는 움직이는 것이고 부여는 그것으로 여기에서 유지시키면서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를 얘기하나요? 동기부여가? 네. 그죠? 그러니까 움직임에 계기만 주는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움직임에 계기를 줄 뿐만 아니라 이걸 이쪽으로 변화시켜서 여기에서 고정되고 유지하면서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네. 자, 원하는 것, 요청과 욕구. 원하는 것이 발생을 하면 동기가 생겨요. 움직임, 움직이는 원인이 생겨요. 네. 이 요구가 동인이에요, 원인. 그 환경의 사물은 유인의 성질을 가진다. 그 환경에 있는 사물, 뭐 때문에 동기가 생겨, 그치? 네. 유혹하는 원인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보면 행동을 수행해서 목표가 달성되죠. 네. 자, 너 90점 맞아라. 목표가 달성되면 요구는 만족되죠. 90점 맞았죠. 네. 그래서 동의는 해소되죠. 네. 근데 해소가 안 되죠. 새로운 동의를 또 만들죠. 네. 요구를 90점 맞았으니까 이제 95점 맞아. 95점 맞았더니 이제 왜 100점 못 맞냐고 혼내고. 그 끝도 없죠. 네. 그러니까 힘내서 여기서 도달을 했다가 하나하나 똑같으니까 안 가버리죠, 나중에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네. 그렇죠. 단계적으로. 이와 같은 요구를 해. 너 뭐라고? 처음에는 성실하게만 살아라. 네. 마음만 안정되라. 그러다가 뭐라고요? 그래서 움직여. 그래서 유인을 해. 유인은 뭐야? 환경 사물. 그죠? 여기까지 와. 이렇게 하면서. 편안한 환경으로, 공부방으로. 요구는 뭐예요? 학부모가 많이 하죠? 네. 뭐라고? 얘 80점 맞춰주세요. 네. 그래서 동인. 자, 이렇게 해볼래? 숙제 이렇게 해볼래? 아니면 너 이렇게 해서 힘을 칭찬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돼서 나중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기능적 관계를 총칭하여 동기부여라고 하는데요. 네. 그쵸? 유인하잖아. 유혹하죠. 원인으로 유혹하잖아. 환경의 사물은. 그러면 이제 학부모가 요청을 하고, 그죠? 요구를 하면 학생이 동의를 발생시켜서, 그죠? 학부모, 네. 학생, 선생이 유인을 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야 일로 와, 일로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게 동기부여. 그럼 교육하고 똑같네요. 오케이? 그렇죠. 학부모, 학생, 선생, 그죠? 넓은 뜻으로는 외적 자극에 의하지 않아야 돼요. 실제로는 네. 행동의 동기를 가르쳐서 어떤 거든 이렇게 넓은 뜻으로는 외적 안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강한 외적 자극을 한다는 거죠. 네. 여기가 오히려 외적이고 요거는 뭐라고요? 내적 작용. 왜 그러냐면 이 외적 자극도 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 내적 작용으로 내가 판단해서 한번 해볼게 했을 때 작동을 하니까 이 외적 자극을 이 안에 들어주고 이 넓은 걸 내적 작용으로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봐서 외적 자극이 이렇게 있는데 끔찍 안 하고 이 내적 작용이 있는 외적 작용인데 포함되는 내적 작용이 되는 외적 작용만 그죠? 동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 선택의 기호성. 아, 좋아하나, 나쁘나, 좋아하나. 호감, 불호감. 의욕, 하고자 하는 의욕. 태도, 뭐 이런 거 등에도 관계가 되죠, 학생들. 그래서, 저 수학 싫어해요. 끝장이 힘든 거.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심 가지고. 욕심이 없는 애들은, 아, 저 50점이나 맞았잖아요. 왜 숙제를 더 해야 돼요? 뭐. 태도, 선생님 말 안 들어도 돼요. 뭐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못하지. 됐죠? 네. 요거에 관계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굶주려는, 자, 점수에 굶주려야지는 생활체 내부에서 어떤 학생이 요구에 의해서 저는 2등급인데 1등급을 반드시 맞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정 숙제에 대한 식욕을 갖는, 특정 숙제에 대한 의욕을 갖는 것은 물론, 네. 교육에서 학습의 동기부여로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의 바탕을 둔 1등급 교재를 선택해줘야 돼. 네. 그러면 3등급은 뭐라고요? 3등급 교재. 7등급은 7등급 교재를 네. 선택한다든지. 자, 아이들이 공부할 때 동기 유발로 포상 체계로 보상을 지불 방법을 세우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있죠? 네. 자, 그렇게 돼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동인의 강도 팍팍 움직여. 원래는 A라는 애인데 얘를 팍팍 해서 A-로 보냈어. 네. 그런 요구가 금단전상에 놓여서 금단, 끊지 못하는 현상에 네. 놓여. 자, 동인의 강도가 점점 처음에는 사탕 1개 줘야 되는데 그 다음 뭐 줘야 돼? 사탕 2개. 2개. 그 다음에는 네 개, 3개. 아니, 사탕은 찜찜한 그 초콜릿. 네. 그럼 초콜릿 그 다음 몇 개? 2개. 한 봉지. 네. 그러다가 그냥 돈으로 주세요. 돈. 그래서 돈으로 처음에는 1,000원 받다가 나중에는 안 해. 10,000원씩 줘. 뭐 이렇게 사탕 하나가 10,000원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요구가 금단현상에 놓여서 안 주면, 포상을 안 주면 안 하거나, 네. 증대돼서 점점 커지거나, 일정한 한계치까지 도달해. 네. 반대로, 그거를 안 해주잖아? 네. 그러면 안 해. 줘야 돼, 안 해. 그러나, 이게 움직이는 원인, 사탕을 주는 거, 포도. 어느 정도 저하하더라도, 그죠? 그래도 뭐, 조금 하면 주잖아. 네. 유인의 작용이 있어요. 동기부여가 조금씩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즉, 지나침 굶주림은 식욕을 저하시키지만, 너무 공부해야 돼서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하니까 이걸 다 해야 되니까 포기해. 네. 그게 저하라고. 배가 부를 때도 기호물에 의해서 쫑쫑 먹죠. 네. 좋아하나. 공부 잘해. 그런데 뭐 어차피 안 줘도 되는데 사탕 주면 조금씩 먹죠. 네. 하고. 그 얘기다. 그러니까 요구의 발생으로부터 그 충족에 이르는 과정. 그러면 요거는 학부모가 충족 나중에 되나? 본능적 행동이나 놀고 싶겠죠. 네. 습관화된 행동. 7시에서 8시를 수학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비교적으로 단순화가 공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네. 2차적 요구에 입각한 행동하는 2차적 동인이 분화하여, 그럼 2차적 요구, 2차적 동인도 나누어서 요구에서 드는 수단으로 행되는 습득적, 간접적인 것이 된다. 그러면 뭐라고? 보통은 1차적으로 지금 직접적 요구하니까 하는 건데, 네. 이건 개인의 요구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해. 왜? 학교 가야지. 네. 왜 이거요? 이건 1차 집단이죠, 개인은. 그렇죠. 근데 이 학교 같은 거는 2차 집단이죠. 네. 사회 집단. 네. 사회에서 공부를 해. 그러니까 나도 그냥 해. 2차적 원인. 2차적 요구.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습득해, 학교에 가서. 네.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생활 속에 간접적으로 그냥 해, 공부를. 됐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떤 것에 대한 수단, 사람을 살아가는 수단이나 뭐를 해야 돼, 목적, 의사가 되려면 이게 단순하게 내가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사회 속에서 복잡해지고 사회계층, 상류, 중류, 하층, 그죠? 등급도 1등급, 8등부터 1등부터 9등급까지, 그죠? 네. 계층화되어서 그에 따라 행동의 경과 1등급 공부를 하려면 얼마큼 해야 되고, 동기, 나는 지금 서울대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네. 4년제만 가면 되는데 하는 애도 있고, 대학만 가라 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동기부여,
동기부여의 강도가 모양새가 달라지고 행동의 과정도 다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인간의 행동은 순수하게 뭐 1차적인 행동인 보통 의식주와 관련됐어요. 먹고 의식주.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잠자는 거, 수면력. 이게 1차고. 그 다음 식욕, 음식. 그죠? 네. 그 다음 뭐라고? 이게 뭐 의식주, 이거는 뭐 성에 붙는 네. 옷 입고, 섹시하게 보이고, 잘 입고, 멋내고. 이렇게 해서, 자, 식사하는 거는 식욕은 1차적인 거죠, 원래. 네. 근데, 자, 회식을 하는데, 빠질 거야, 너? 아니요. 그럼 역사적, 사회적인 요인에서 싫어하더라도, 네. 그냥 가야지. 네. 먹지 않으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먹기 싫은데. 네. 그게 2차적인 습관에 따른, 그제, 관습, 습관, 사회적인 관습, 습관에 따른 2차적 동인하고 복합하여서 동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네. 어차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냥 뭐 습관적으로 먹지, 전혀. 네. 습관적으로도 먹고, 그지? 개인의 1차, 그러면 1차적인 건 뭐야? 개인의 욕구고, 네. 그죠? 네. 습관에 따라 그냥 뭐그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개인의 이걸 하고 싶어서 해. 그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 게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2차적인 동인이 된 거지. 네. 그런데 여기다가 2차적인 동인, 이 습관은 개인의 습관일 수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관련이 되지. 네.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고 요거는 사회적인 동인이 되지. 네. 그러니까 게르사 이상하네. 개인과 사회 이 두 개의 동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렇죠. 이 욕구까지 해서 이렇게. 네. 그지? 개인은 1차, 2차, 그지? 네. 이거는 자기가 꼭 지금만 하고 싶어서. 이거는 뭐라고? 쭈루룩 습관적으로 하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습도 생겨. 네. 그 시간대 밥을 같이 회식을 하자, 이렇게. 기왕이면 이거 습관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과 사회적인 게 복합적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네. 자, 동인이 공부할 수 있는 원인, 움직이는 원인이 작용하여서 공부하라고 해. 그래서 행동이 조금씩 수행돼. 학원을 다니고, 뭐 하고, 안 하면 어떤 학원은 두드러 패고, 엄태나? 뭐 혼나기도 하고, 부모한테 전화하고,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그치? 네. 그렇게 하는데, 숙제를 안 해와 어떤 장애가 생겨. 네. 숙제를 하는데, 동의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못 넘어가겠어. 이거 풀으라 했더니 못 풀어. 네. 그러면 못 푼 원인을 여러 가지를 분석해야지. 네. 그래서 대처 행동을 해야지. 그렇죠. 이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게 이제 강사의 능력이지. 네. 왜? 학생은 자기가 알면 외워와. 그지? 네. 강사의 분석 능력이 뛰어나져야 되고, 이렇게 장애를 돌아가기도 한다고. 우회에서. 우회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지? 근데 장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학을 푸는데 저는요 수학 자체가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금살금 다른 방법으로 시키다가 보면 수학 안 싫어했는데요. 이렇게 가야지. 네. 그게 우회예요. 돌아가는 거. 네. 극복해야 돼. 네. 강한 동기부여를 하면 이제 이만큼 직접 가면 빠른데 이게 늦으니까 야야야 이렇게 가서 일로 가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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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그럼 계속 동기부여를 한 번 박도 깎을 때마다 해야 되잖아. 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여러 번 한 동기부여를 하고 노력하고 연구를 하게 돼야 된다는 거지 강사가. 네. 또한 이 잘못 공부를 못하는 장애가 강할 때는 이게 쉽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정말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무조건. 그러면 이거 어떤 용이 이게 뭐라고 다를리 그지 용이 모양새를 다르게 변화시켜. 네. 너무 강하면 또 쉽게 만들어줘야 돼. 단계를 쉽게. 야 이게 수학이 아니라 소리 논술이고 그래도 수학이네. 이거 그냥 생활에서 이렇게 되는 거면 이해만 해. 네. 이렇게 쉽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다르게 만들어줘야 돼. 변형시켜서. 네. 너무 강하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면 이걸 다르게 느끼도록 해야 되잖아. 다른 선생으로. 그지? 네. 요구 수준의 저하에 입각한 동인의 감소.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아휴 어차피 학원 다니는 거 똑같고 그냥 학교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 네. 네? 아니요? 그렇죠. 이게 보상을 하는 행동이 유인이 변경돼. 대상. 상을 대가로 하는 행동. 그거 상 받으려고 해. 칭찬받을만 해. 아니,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되면 행동이 자꾸 변경돼. 상 안 주면 안 하고. 그렇죠. 실력 이상의 목표를 세우면, 그치?
아, 애는 맨날 50점짜리인데, 70점짜리인데, 맨날 왜 90점 안 맞아? 그럼 맨날 혼나. 시험 볼 때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실패 계속하면. 실패를 피하기 위해 뭐라고? 목표를 낮추는. 목표를 낮추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죠. 네. 때로는 다른 목표로 바꾸어 그냥 나는 게임을 해서 게임에서 내 대빵이니까 하고 바꿔서 게임 중독되는 거죠. 네. 뭐가 문제요? 이게 실패를 피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실패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실패하더라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해야 되고 네. 목표도 세워야 되고 그지? 네. 상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다는 걸 알게 해야 되고 네. 그지? 그 다음에 너무 강해서 이거를 다르게 바꿨으면 나중에 극복했으면 다시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거였어 이렇게 확인도 해보면서 같이 또 읽고 하면 되는데 네. 에? 여러 가지로 결국은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저지당해. 네. 뭐라고? 공부하라고 말만 하면 잔소리 하지 마! 하고 네. 잔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돼? 도망가. 몰라! 뭐 귀마고. 네. 그게 뭐라고? 심적 포화요. 갈등 상태예요, 그지? 네. 그래서 막 이상 행동을 하고, 몰라 하고 다 꽝! 네. 자,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이런 부작용들이 다. 현실 너무 많이 시켜서요 공부를. 웃기죠. 동기부여, 강제의 동기부여. 네. 동기부여를 잘못 시키다가 발생한 건데, 네. 아, 얘는 공부할 동기가 없어요. 동기 좀 부여를 해주세요. 이제 본인이 실패한 부여를 나한테 부여해달라고 그러지. 네. 그럼 나는 물어보지. 동기부여 걔는 충분히 들었거든, 여태까지. 네. 뭐 하고 싶니? 이만큼만 할게요. 그래. 그래서 했어. 뭐 하고 싶니? 이만큼만 할게요. 그럼 방향을 파악했어. 야, 이렇게 했는데 너 할 수 있겠네. 이만큼만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살짝 올려. 그러면 뭐 되겠네요. 그래. 이렇게 가거든? 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동기부여, 여기. 너 이런 놈이거든? 자,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자, 준비됐어? 감동 좀 한번 해봐. 감동 됐지? 그랬더니,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할 수 있군요. 근데,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안 알려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동기부여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실패를 하면 더 오래 걸리는, 빙빙 돌아가서. 네. 현실에서 요청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네. 이게 뭐라고? 복원력이라는 거, 복원력. 탄력성 복원력. 실패를 했을 때 그걸 딛고 일어나는 방식.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네. 너한테 내가 그랬잖아. 네. 네 인생이 그 전에 얼마 안 살았어, 몇 년. 네. 지질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잘해도 이게 잘해주는 거 아는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걸 배우니까 이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철저한 밑바탕이 돼서 네가 이걸 딛고 이걸 트라우마라만 느끼지 않고 산다면 어떤 걸 해도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지.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지. 네. 근데 요구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수가 안 내니까 도피해야 되지. 그러니까 딴 생각에 공상의 세계로 딴 생각. 어차피 공부해도 안 되니까 이걸 할까 어떨까 혼자 공상. 네. 끝없이 행동을 되풀이하는 동안 의욕을 잃어 계속 문제 풀어 했더니 뭐 왜 풀어요? 네. 의욕을 잃어. 또는 그죠?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풀어서. 네. 또는 뭐라고? 궁지에 몰려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볼락 꽝 닫고 가는 거지. 네. 이것은 본래의 목표로부터 벗어난 동기부여의 이상 상태라는 거잖아. 네. 내가 동기부여에서 그러면 이런 이상 상태가 이거 지워버려야지. 이런 이상 상태가 나타났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 동일의 행동이 수행되는 도중에 어떤 장애가 나타나면 이 장애를 철저하게 객관화시켜야 돼. 분석하고. 이 장애가 뭐냐? 뭐가 문제냐? 계산 실수예요. 그게 아니요. 오답 중 어떤 계산 실수? 그지? 번분수? 아니면 루트? 아니면 뭐 비례식? 아니면 뭐 이항? 이렇게. 네. 객관화 시켜야 여러 대체 행동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지? 이 장애를 인정하는 게 더 큰 문제야.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고 확정하는 게. 그래야 이 정확한 그 장애를 돌아가서 푸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네. 그게 노력과
반복된 노력과 지속된 관심 연구가 돼서 해결될 때까지는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동기부여를 한다고 이 동인이 문제가 발생했지 작동하면서 네.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한 번에 감동적인 동영상을 딱 보고 눈물을 흘리고 난 공부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상황의 느낌일 뿐이지 동임은 아니라는 거지. 구체적인 동인이 있어야 구체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추상적인 움직임은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 네. 구체적인 게 돼야 이게 이렇게 진전해서 앞으로 가지. 그렇군요. 자, 또 장애가 강할 때는 용의화를 꾀하게 된다. 어떤 목표에 이 다를 이자인데 용이하다 싶다 이런 거거든 원래는. 네. 그러면 이 너무 강할 때는 이렇게 다른 것으로 생각하든지 대치하든지 여기 우회는 나왔고 그지? 네. 아니면 이거를 쉽게 만들든지 편안하게 만들든지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야 장애가 강한데 용이화를 시킬 수 있으면 이게 안 걸려. 그렇죠.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멘토가 해줘야 된다는 지속적으로. 네. 자, 요구 수준의 저하에 입각해서 수준이 떨어지지. 네. 어떤 애한테 야, 너 하나 밥만 잘 먹으면 돼. 그러면 목표가 없는 거요. 세울 수 있는 앤데. 네. 아니냐? 그렇죠. 그 다음에 맨날 상 주니까 공부하게 되면 상 안 주면 안 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 보상을 해도 돼. 스마트폰 사줄 테니까 공부해. 중간고사 했지? 그런 다음에는 스마트폰 샀잖아.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네. 아니 이게 쉽게 범하는 잘못이야 부모들이. 그렇죠. 유미의 변경. 실력 이상의 목표를 세워갖고 너 꼭 요번에 몇 등 해야 돼. 이렇게 실패되면 무서워져. 그럼 피하기 위해서 자꾸 변명을 대.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목표를 낮추냐? 안 낮춰. 뭐 몇 년을 맨날 85점 맞추고 맨날 60점 맞아서 맨날 혼나고 그랬거든? 네. 그럼 넌 60점만 맞으면 돼. 그럼 얘 황당해. 이제 목표 없어져. 이 전체 평균이 아니라 수학도 그래. 똑같이. 왜 그런지 알아? 중학교 3학년까지 해서 목표를 80으로 했더니 고등학교 가면 도로 60점 돼. 어려워서. 도로목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표 단계도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 단계로 나눠줘야 돼. 네. 그래서 하나하나 성취해가야 돼, 이렇게. 이게 너무 사소하지도 않아야 되고, 이게 만만하지도 않아야 되고,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게, 네.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네. 네. 다시, 여기서 얘가 1로 들어오면 다시 여기까지 가야 돼. 네. 다시 원 상태로 가세요. 못한다고. 이해돼? 네. 얘가 이렇게 발전했다가 얘가 이렇게 가잖아. 네. 그럼 다시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지 옛날 상태로 돌아가세요 잡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게 이 다친 사람들 치료할 때도 이러지. 네.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로 간다고 다시 원 상태로 가세요 그래? 아니지. 한 단계씩 치료하지. 네. 공부도 똑같다고.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저지돼 공부를 하는데 하기 싫어. 그래서 도피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 강력한 저지를 예방해줘야 돼. 심적인 포화 상태가 되면 쉽게 해줘야 돼. 갈등 상태는 뭐라고? 그 아이에게 너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데 내 입장에 봐서 너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 그건 내 입장에서 봐서요. 네. 얘가 안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안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올린 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갈등 상태는 뭐라고? 이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네. 상황이 이해되면 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 네 상황을 이해하니까. 현실에서 요구가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부가 점수가 안 돼. 그러면 애들 끊임없이 앉아갖고 멍 때리고 야자 시간에 공상하고 끝없이 똑같은 행동을 해서 그냥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하든지 네. 또는 뭐라고 궁지에 몰려서 막 칼 던지든지 이게 이상 상태, 동기의 이상. 그래서 동기를 함부로 주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일상적인 동기는 아까 말했잖아. 네. 외적 자극으로 되는 그제 네. 아무리 외적 자극을 넓게 해도 네가 결정하지 않으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안 그래? 네. 또
자, 내적 작용 안에 이 외부에서 동기는 네 스스로 하면 자연스럽고 별거 아닌데 이게 강력하고 치명적이고 빗으로 확 찌르듯이 네. 중앙을 찔러 온다고 외부 사람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잖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변한 다음에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동의인이라는 거지. 네. 네가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생활에서 공부방에 나한테 이렇게 와서 이런 상황이잖아. 괜찮잖아. 조정하니까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지.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네. 그러다가 뒤돌아보면 에이씨 짜증나. 근데 내가 그거 보지 말고 이루갈지를 정하라고. 네. 이거 정한 다음에 가게 되면 이걸 볼 새가 없잖아. 이쪽으로 가다 보면 앞에를 살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 이게 뭐라고? 동기유발. 동기유발. 그러니까 동기유발이 감동적인, 그지? 감동적인 걸 얘기를 해서 하는 거는 딱 요거 하나지. 외부 효과로 비수 폭 지르는. 네. 이거 하나가 동기유발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유발을 짧은 기간에 아이들한테 설득해갖고 감정의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걸 동기유발로 잡으면 안 된다고. 그렇군요. 긴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동기유발을 얼마나 긴 기간으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화해서 네가 스스로 멋지네. 오늘 수학 아침에 하고 오늘 좀 안정됐네. 뭐 하고 있어? 공식 알았어 해?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하잖아. 네. 그게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거지. 거기다가 내가 너한테 자 도중에 장애가 안 나타나도록 나중에 그거 하면 나중에 졸려 하지마. 장애 나타나. 그지? 네. 야, 객관적으로 네 지금 상황이 이래. 지금 이렇지만 이거 된 다음에 이거 되면 되니까 괜찮아. 네. 그리고 야 이거 하지 말고 돌아서 저녁 때 운동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계속 오늘 갈 거지? 오늘은 쉬어. 오늘은 가. 이렇게. 그리고 야 그거 하기 싫어? 그러면 하지 마 일단. 다음에 하고 싶을 때 해. 그런 다음에 수준 떨어지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수준에서 고등학교 거는 좀 봐야지. 그리고 상 줬다 안 줬다. 상 줬다 안 줬다. 오늘 수고했어. 가자. 부페. 줬다 안 줬다. 실력 이상의 목표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목표 낮춘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시간도 잡고. 그렇죠. 도피 행동 당하면 안 되잖아. 신적 포화도 풀어줘야 되고. 현실에 요구해서 안 되는 건 많잖아.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네가 능력자가 아니라 니네 엄마가 능력자라고. 네. 넌 재능만 있을 뿐이라고. 네. 그럼 정확하게 상황을 얘기하니까 내가 정확한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하니까 엄마하고 갈등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 아니오. 그렇죠. 근데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니네 엄마가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신뢰 안 하는 사람이 패면서 네가 있지 뭔 능력이 있어 이 무능력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끝없는 행동, 네가 생각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유의미한 행동으로 글을 썼는데 무의미한 건 아니야. 나도 인정해. 네. 왜? 내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네. 내가 중학교 때 그거 되게 많이 했거든. 글 쓰는 거 그냥 무작위로 막 자동기술표처럼. 네. 근데 가끔 가다가 3일에 한 번은 엄마한테 편지 쓰든지 동아쌤한테 편지 쓰든지 창모한테 쓰든지 인규한테 쓰든지 이렇게 쓰면 좋지 않냐? 네, 그렇죠. 재선이한테 쓰든지 그치? 네. 하면 고맙다고. 싫은 건 좀 빼고 네. 그거만 딱 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공주에 모르면 안 되지. 공격적인 행동을 있는 거는 그치?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도 움직이네. 동기. 궁지에 몰아서 동기. 움직이는 기회. 계기를 만들었네. 그렇죠. 안 된다는 거지. 동기 움직여서, 그지? 네. A에서 B의 상태로 변화시키고 B를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게까지 돼야 돼. 네. 그러면 이 B를 움직이는, 지금 동기 유발에서 사람들이 빼먹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움직이는 계기는 동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 B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이거를 통제하는 것, 그러면 과정과 유지와 네. 통제까지 이 세 개를 전부 다 통제, 계기 이것까지 네 가지를 다 부여로 봐야 되는데 동기유발이고 네. 요 계기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영상 주면서 딱 보고 감동 딱 느끼면 공부해야지. 근데 어떻게 앉아서 닥치고 해. 하다 보면 나는 역시 안 돼.
동기유발을 살려야 되는데 이 동기유발 때문에 네. 나는 마음 먹어도 안 돼! 라고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죠. 이해되지? 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야. 무책임하게 동기유발이. 네. 동기유발했으면 그 과정을 시행하는 무료증을 돌아가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다시 통제를 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까지 다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너무 길지. 네. 제일 사람들이 잘 보는 게 계획이 요거지. 네. 감동적이게 눈물 흘리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니까, 이 계기는 그런 걸로 해도 돼. 네. 과정은 뭐라고? 공부법. 다 해야 돼. 유지는 뭐라고? 그 생활 관리. 다 해야 돼. 통제는 뭐라고? 미래에 대한 정보, 방향성. 다 줘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동기부여라고. 굉장히 종합적인 거라고. 질문 없나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